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걸 이제 그 잘 알아야 돼요. 기도는 모살님 참선을 많이 한 선승만이 할 수 있어. 목 닥치면서 무조건 관세음 모살 관세음 모살 하면서 한다고 기도가 아니야 모살님. 선승들이 도를 많이 닦은 선승들이 그 소관 부처가 있는 것처럼 신들도 모살님 담당이 있어. 담당. 이 사람이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고3짜리 아들 그러면 대비식 공부한다면 문수부사를 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보살님 담당자. 그 담당자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 문수보살 그 역할을 크게 지혜니까 붙을 거다 하는데 그 담당 신이 있다고.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옛날 문교부 문교부 장관한테 빌어야 될 걸 갖다가 대학교 시간한테 장관한테 비는데 죽은 후에 국방부 장관한테 비대. 그건 안 맞잖아. 그것처럼 해당 부처의 담당자를 찾아가는 게 기도야 보살. 그게 선생들은 거기에 맞춰 눈에 보니까 염력으로 알지. 그 담당이 누군지. 그러니까 다 신들이 있지 또 보살님. 자력으로 마음이 부처라고 참선만 한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지역의 신이 따로 있고 보살님 담당 신이 따로 있고 다 또 조상 신이 따로 있고 다 아리아식의 세계를 연구해 보면 유식을 보면 그게 다 보여 보살님 진짜로. 다 있지. 다 있지. 어디엔 귀신이 더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있지 보살님. 영가들이 더 많은 데가 그러니까 영가들이 있지 보살님. 중음신하고 영가가 똑같은 말이야 보살님. 영가란 건 영이란 건 신령소를 영자에다가 집가자를 쓰거든. 그러니까 탁 해서 신령소는 몸을 하나 갖고 있어. 그래서 1번 마음, 2번 에너지, 기, 3번 육체거든요. 육체는 없어졌지만 1번, 2번은 있다는 거지 그대로. 여기 재밌는 얘기야 보살님. 그런데 1번하고 2번하고 보살님 사이에서 에너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쁜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면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살님. 나쁜 에너지를 받으면.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집 사다 그래서 그 집에서 누가 살았냐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람 죽은 자리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가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사고 나는 그 현장에 죽었던 에너지가 있어 보살님. 그 신음하고 그 에너지가 이렇게 형체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 틈에 꽝 부딪혀서 차가 고기만 가면 그 꽝 부딪힌 에너지에 빨려서 꽝 부딪혀야 되는 그 강한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틀에 딱 들어가면은 그건 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살님. 그러니까 집 터는 집 자체에서 너보다 누가 살았냐가 중요한 거야. 집을 짓기 전엔 뭐 했냐. 몇 자리에 져갖고 뭐가 좋으냐고 보살님. 몇 자리에. 사람 죽은 자리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삼풍사건 무너진 터에 아파트를 졌는데 좋을 리가 있냐고. 그다음에 빨갱이 하면서 보수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위령제를 지어지고 거기서도 사사건거 노리는 거야 보살님. 너희들 봐라 시영이 한번. 아주 나쁜 놈 중에 하나가 내가 아주 역사에 나오는 인물 중에 특무대장 김창룡이라고 1958년도에 보살님 그 암살당해 대령 부한테 암살당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이 여순수첩 반란 사건 났을 때 니폰도 일본도로 보살님 빨갱이로 잡혀온 그 사람들을 갖다 다 그쪽 반란군하고 목을 쳐 죽였어 보살님. 지가 힘 빠진 대로. 사람 나쁜 놈 아니야 보살님. 재판도 없이 지가. 그런데 지는 그 인과로 총에 맞아 죽었어 보살님. 암살당해서. 김창룡 특무대장 지금 그게 말하자면 지금 보안대야. 옛날 방첩대 플러스 국정원이 생기기 전이야. 국정원 플러스 보안대 플러스 헌병대 플러스 그 권한이 옛날 특무대라는 거예요 보살님. 그 뒤에 저 중앙정보가 생겼지만 그 권한을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창룡이가 정일권이 비리를 파헤친다고. 정일권이 보세요. 정일권이 옛날 사람들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처음이 보세요. 화훼에 살고 그랬어. 그러니까 돈 많이 또 두 집 살려면 빼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하니까 박정희한테 이르겠다고 딱 하니까 이승만한테 이르겠다고 하니까 정일권이 부하가 사사건 그냥 얄미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니까 잡아 넣었단 말이에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원결로 잡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바세계 다 원결이 있는 건데 죽고 죽이는 건데 그 에너지가 보세요. 자기 판단력이 없어 안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대통령이 돼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서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대통령이 되니까 뭐든지 일을 쉽게 생각했던 거야. 역사책은 왜냐면 판단력이라니까요. 역사를 왜 봐? 역사책을 보살님. 내가 명나라 주원장이 세워갖고 명나라 내 역사를 봤어 보살님. 당나라가 멸망하고 송나라가 멸망하고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 아니야.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보살님 부정부패를 하게 되는 걸 갖다가 주원장이가 그 승려 출신이야. 18살까지. 그리고 반란군 홍건족의 우두머리야 보살님 말하자면. 그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부정부패는 보살님 아주 나쁜 거지. 왜냐면 수도 요금은 내는데 보살님 수도국에서 물은 보내줬어. 수도 요금은 주인은 내는데 중간에서 누수가 돼가고 보살님 엄청 빠져나가. 그럼 요금은 내는데 누수가 되는 거하고 똑같지. 이 사람은 수도국에서 물은 보내. 그런데 누수가 되는데 누수가 어떻게 되겠어? 아니 이 사람은 쓰지도 못하고 요금만 나가는 거 아니야. 부정부패 관료들이 뇌물 먹는 게 수도관 세는 거 무슨 세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나라로 들어갈 돈을 갖다가 적당히 받아 처먹고 보살님 죄인을 잡아낼 땐 잡아내는데 뇌물 먹고 가짜 사형수를 만들어갖고 비슷하게 생긴 놈 죄 놈 그 놈을 죽이는 척하고 공개 주인 척하고 비슷한 놈이야 보살님. 그리고 진짜는 보살 뇌물 먹고 빼돌리는 거야. 딴 데 가서 살라고. 이게 명나라 때 엄청 많았어 보살님. 그러니까 주원장이야 너희들 돈 먹고 허가 함부로 내주거나 부정부패면 이거 이런 얘기 처음 들을 거야. 박제를 해보세요. 박제라는 건 뭐냐면 새 같은 거 옛날에 박제 팔고 그랬잖아. 지금 동물보호법에 그런 거 하는 막 콩 같은 거 사람을 박제를 하고 내장을 빼고 소금을 집어넣어갖고 무슨 오장육을 빼갖고 그 관료가 앉았던 옷 그대로 의자 그대로 입구에다가 관청 입구에다가 앉혀두는 거야. 그러면 출근하면서 너 뇌물 먹다가 걸리거나 부정부패에다 걸리면 박제가 되고 소금에 염전해가고 저렇게 있다.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뇌물 먹으면 너 저렇게 돼. 걸리면 보라고. 그게 명나라 때 주원장이 만든 법이야 보살님. 관료 들어가. 그래서 그냥 걸렸다면 그래서 부정부패가 싹 없어졌어 보살님. 근데 이게 결국은 3대 정도 내려가니까 80년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 다시 또 환생들하고 또 종자들이 나오니까 방법이 없어 보살님. 그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야 부정부패가. 그러면서 보살 그게 그 종자들이 환생을 하거든요 보살님. 관료들 다 환생하는 거야 보살. 공무원하던 종자들, 군인하던 종자들, 다 그 종자들이 환생하는 거야 유식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판단력이 있어야 돼 보살님. 이 어떻게 그 나라 돈을 갖다 헤쳐먹잖아.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얘기 싶은 건 뭐냐면 억울하게 지금 아리아식이 너무 허공 게 많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환상하기가 참 어려워 보살님. 쓸만한 영혼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아 보살님. 그래서 좋은 영혼들을 보살님 환상을 시키려면은 우선 복력이 있어야, 부모가 복이 있어야 좋은 애가 들어와. 그래서 부모 보고 자식 보고 달라 보살님. 부모는 착하고 신심 있고 복력이 있는데 복력이 없는 애가 들어오면 자식이라도 평생 애물단지야 보살님. 그거 이거 쉬운 게 아니야. 먹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보살님. 내가 아까 있잖아. 머리가 좋으려면 아주 좋든지 머리를 먹고 살려면 아니 손기술이 좋든지 기술이 기술자들이 다 손기술이지 보살님. 운전도 기술이고 장사도 기술이고 상술이라 그러잖아. 다 보살님 다 기술이니까요 보살님. 농사도 기술이고 다 그 기술로 먹고 살든지 머리로 먹고 살든지. 머리로 먹고 사는 사람은 서울에 다 와 있는 거야 보살님. 서울에. 다 머리로 먹고 사는 건 대기업체 아무나 들어가 보세요. 쓸모가 없는데 머리도 별로 안 좋아. 손기술도 없어. 근데 몸으로 때우는 건 뭐야? 노가다 일이라든 노동 일이라든 하는데 그건 요즘 기계차가 다 해요. 기계차가 포크레인이 다 해. 크레인이 다 해.
아주 잡일은 또 조선족이다 해 보살님. 농사일도 마찬가지고 농사일 같은 것도 다른 사람들 다 뭐 들어와서 하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아, 기술도 없어, 노가다는 힘이 들어 못하면 부모 등골이나 빼먹는 거야 보살님. 할 게 없는 거야. 밤도 앉아갖고 뭐 할 거야 보살님. 그 밥 먹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능력 없을 때는 결혼하지 말아야 돼. 그때도 전생 업으로 좋은 여자를 만나네. 새끼를 낳으면 무슨 그게 돈이 시간마다 돈이 나가는데 애가 커가면서 그걸 어떻게 먹여 살려. 그러다 이제 파탄이 나면 애들은 고아원으로 가는데 국민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애들이 보육원에 들어갔으면 하루 종일 창문가에서 본대잖아. 아버지가 돈 벌면 너 데리러 온다 하면 매일같이 그만 운대요. 그 불쌍하잖아 보살님. 아주 어린 애 같은 모른데. 그러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보살님. 이게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 보살님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사바세계는 다 복력의 세계라고. 다 복력의 세계. 인간은 보살님 경제의 동물이야. 경제.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불교를 잘 알게 되면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자기 몸을 고쳐. 의사가 보살님 뭘 알아. 보살님 관심도 없어. 사람 하나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보살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린 거는 진단은 MRI나 CT 촬영해갖고 진단은 양약에서 해야 돼. 따라하세요. 진단은 양약, 서양의학, MRI. 그 CT나 MRI를 끝내야 돼 보살님. 치료는 한방으로 오랫동안 해야 돼 보살님. 부작용이 없어.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거든요. 양방은 낫긴 낫는데 부작용이 많아 보살님. 왜 부작용이? 약을 주는 걸 다 먹으면 그 약을 많이 먹게 되면 뭐가 나빠져. 이건 화학 성분을 갖다가 배합시킨 거거든요 보살님. 약은 치료가 아니야. 따라서 약은 치료가 아니다. 휴식과 음식물이 치료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음식물 중에서 엑기스만 많은 게 음식물 중에 먹을 만한 거 하는 게 한약이라는 게 음식물이야 보살님. 그게 그 더디게 나아 보살님. 양약으로 한 달 걸릴 걸 그 한약은 6개월 먹어야 돼 보살님. 6개월. 그래 조금 비지근하게 효과가 나올 듯 말 듯 해 보살님. 근데 양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겨 보살. 반드시 이거는 왜 화학 성분의 충돌이거든 보살님. 그러면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병이 나면은 보살님 빨리 고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나지 않는 게 가장 원칙이고 낫다면 이제 옛날로 갈 수는 없어 보살님. 그걸 인정해야 돼. 옛날로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서서히 날 걸 생각하고 음식을 잘 먹어야 돼. 음식. 따라서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영양가 있는 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스님이 무슨 그런 얘기했는데 비싸도 보살님 등심을 먹어야 되는 거야. 등심. 스님 무슨 고기 먹으라는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왜 갈비도 아니야 보살. 왜 등심이냐면 이 아주 이론적으로 내가 일러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나만큼 보살 그 영양학 책을 열심히 많이 본 사람이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 영양학자가 80% 보살님들이 아프고 병 난 거는 영양 부족으로 병이 나는 거야. 면역이 약해져 갖고. 영양학이라는 것은 영양만 보충하면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아플 이유가 없어 보살님. 영양 부족이란 말이요. 그럼 왜 등심냐? 소가 보살님 등에 힘이 있지. 소가 어디에 힘이 있어 보살님. 그냥 소가 끌고 나가려면 농사 질 때 보살님 보면 이래야 깰깰하면 콧들에 빛나면 보살님 수레를 끌고 가도 그러면 등에다 걸치잖아 보살님. 자세히 봐봐. 그러니까 등에 힘이 있어야 그냥 그건 자기가 소가 생각할 땐 풀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뭐 대관령 목장 무슨 저 풀은 초원이에 아니야 보살님. 1년 2년 3년 내 쿡쿡 냄새 볏집단 발효가 된 거 그 속에 수많은 수억 개의 미생물이 있어. 볏집단에 쿡쿡 군내 난다는 볏집단 그 미생물을 소가 보살 먹는 소는 위가 4개가 있어. 그래서 되새김을 4번 한다고. 그래갖고서 보살님 지 어디다 넣으면 지 간에다 집어넣어. 보관에 미생물을 작은 극미의 균들을 간에 보관데 간에 있는 걸 갖다 넣었다가 지가 일을 해야 되니까 세포들한테 영향을 주는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바뀌어 보살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환산을 시켜준다고. 간에서 따라하세요. 아미노산으로 바뀐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뭐냐면 세포들의 먹이야, 먹이. 세포들이 먹을 때는 아미노산을 먹는 거야, 보살님. 그러면 그걸 싹 바꿔준단 말이야. 바꿔서 어디로 제일 많이 보내면 등어리로 제일 많이 보내, 보살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등어리에는 아미노산 함량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야. 무슨 그래서 그 비싼 거지, 보살님. 그럼 그거를 인간들이 비싼 게 그걸 사 먹어서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먹으면 자기 몸 간에 들어가는 거야. 간에 들어갔다 동물하고 똑같이 간에 아미노산이 동물 걸 갖다 축축 시킨 걸 갖다가 자기 그 몸에 필요한 부분에다가 얘가 딱 혈관을 통해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보살님. 그리고 딱딱 보면 복구가 되는 거야, 보살님. 땜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그걸 먹어라 이거야. 그런데 가격 생각하면 비싸지. 혼자 못 먹지. 그러니까 내가 과학적으로 얘기해 준 거야. 그런데 병원에 가 있으면 보살님, 병원밥 나오는 거 봐봐. 그걸 먹으면 환자가 또 된다니까요, 보살님. 독한 주사에, 독한 약에, 그냥 뭐 식단 만들었다, 영양사들이 만들었다고, 세상에 그게 밥이냐고, 보살님. 아플수록 수술할수록 더 잘 먹고 더 해야 되는데, 그래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보살님. 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보살님. 그 등심 멀쩡할 때 먹어도 돼야 아플 때를 되는데 제정신으로 먹냐고 비싸서 보살님. 못 먹어요, 못 먹어. 한 번 먹어. 꾸준히 먹으라는 거야. 꾸준히 150g 정도씩. 매일같이 100g, 150g씩 꾸준히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 이게 다 돈이야. 그 아파서 병원비로 나가려고 하냐. 얌체같이 아들도 주지 마, 보살님. 딸도 주지 마. 자기 혼자만 그걸 먹을 수 있냐고, 양심적으로. 그런데 이제 영양분이 들어올 만큼 들어오면 자기가 보세요, 안 받아, 그게. 그 이제 크로스야, 이제 끝난 거야, 보살님. 물렸다고 그러잖아요. 안 받는 거야, 보살님. 그래서 다른 것도 단백질이 있고 아미노산이 있지만 등심이 제일 많이 들어서 함량이, 보살님. 그게 거기에 함량은 85% 들어있고 다른 건 8%밖에 안 들었어. 8%. 어류 종류 같은 건 8%밖에 안 들었어. 무슨 단백질이. 그다음에 기껏한 거 들어야 돼 12%밖에 안 들었어. 그거는 최고지. 그다음에 무슨 두 번째가 뭐냐면 꼬리야, 꼬리. 꼬리에 쇠파 잔등을 탁탁 치기 때문에 소 꼬리. 그래서 꼬리에 근미가 많고 에너지가 많아서 소 곰탕 할 때 꼬리곰탕을 먹었지. 그냥 뭐 나주곰탕을 먹었어. 무슨 꼬리곰탕을 먹었지. 잘 봐봐, 옛날에 꼬리곰탕이라지. 나주곰탕이 왜 알더. 그래서 그렇지. 쇠파를 딱딱 쫓아야 되니까, 보살님. 자면서도 쫓잖아, 보살님.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뭉쳐 있다는 거지, 거기에.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삼겹살이 아니야. 돼지고기 족발. 다리를 그 뚱뚱한 걸 갖다 지탱하니까 다리에 에너지가 뭉쳐 있어. 돼지고기는 족발이고, 소는 등심이고, 소의 두 번째 부위는 꼬리곰탕. 나머지는 보살 별 볼 일이 없어. 닭은 새야, 새고기야. 닭고기 볶음 씹을 써, 보살님. 그냥 먹는 거지. 켄터키 프라이 치킨가. 나는 아기 때부터 닭고기, 돼지고기는 안 먹었어, 보살님. 그래서 아니 이치가 많다니까요, 보살님. 그러면 사람의 몸에서는 기가 어디에 제일 있냐? 사람은 보살님,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을 때 간만 먹어, 보살님. 껍질 안 먹어, 보살님. 살쪄로만 안 먹어, 보살님. 간만 먹는 게 호랑이야. 간에 영양분이 있으니까. 제2의 간이 잇몸이라고, 보살님. 잇몸 질환이 생길 때 벌써 영양이 부족하니까 잇몸이 나빠지는 거야. 나처럼 잘 먹는 사람은 또 튼튼하잖아, 보살님. 밥이든 뭐가 되든 간에 그냥 많이 먹고 많이 싸야 돼, 보살님. 채식을 할수록 엄청 잘 먹고 엄청 많이 배출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적게 먹고 저면 다 그냥 가는 거야, 보살님. 힘이 없어갖고 파워가 약하지. 채식할수록 돈이 더 들어, 보살님. 더 많이 먹어야 돼. 대용량으로 먹고 대용량으로 배출하고 그 다음에 휴식할 땐 또 휴식 탁 하고 딱 해야지. 내가 가르쳐준 거. 그래서 내가 나쁘게 보는 게 보살님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 뭐냐면 의료 개선을 해야 돼. 의료개혁. 국민들한테 건강법을 일러주지는 않고 그럼 병원이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영양분 있게 잘 먹어라 이런 소리를 안 해, 보살님. 그냥 수술하자고 봐요. 무조건 수가가 많이 오르니까 무조건 수술이야.
그다음에 뭐 병원 밥 그거 영양분도 없어 보살님. 그렇게 나가고 두 번째 법 나라법을 갖다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면 국민학교에 맞는 법을 가르쳐 주고 중학교에 맞는 법을 가르쳐서 형법 민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법대생만 법을 가르쳐 주고 법에 어긋들어서 그게 죄가 된지를 몰라서 학력 뭐 학폭이라고 그러고 학생 폭력 이렇게 무슨 크게 걸려들잖아. 그러면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전과가 이렇게 되면 보세요. 이 전과라는 게 보세요. 국가에서 죽을 때까지 보관하는 거야. 범죄 경력 확인서라 그래. 그러면 전과 조회라면 그게 다 나와 보살님. 그다음에 수사 경력 조회라는 게 또 있어. 그는 경찰서 가서 무슨 기록 조사받았던 게 평생 나와 있어. 감옥은 안 갔어도 한 번에 끌려 들어가면 다 기록이 남아 있어. 어느 경찰서 어디 가든 또 전국 경찰서나 검찰처럼 통화한 게 다 녹음 녹화가 됐어 보살님. 다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국가는 개인을 갖다 관리 감독을 하는 거야. 국민들을. 그게 내가 얘기했잖아 보살님. 왜 법을 안 가르쳐 주냐고 애들한테. 웃기잖아. 두 번째 왜 건강에 대한 거 보살님 미리 예방하는 거 안 가르쳐 주냐고. 걸려들게 만드는 거야 보살님. 웃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웃기냐면 보살님 노름을 하도록 하는 게 어디가 있어. 그게 강원랜드 아니야 보살님. 카지노로 망한 사람 좀 많어. 담배 나쁘다면서 담배 팔아먹잖아. 전매청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니야. 개인이 하는 거야 보살님. 근데 경마장 나라에서 하는 거야 보살님. 다 로또 나라에서 하는 거야. 로또는 발행하는 걸 다 사도 보살님 소용이 없어. 왜? 발행하는 걸 다 아도치면 될 것 같지. 보세요. 세금을 27%를 띄네. 그러니까 다 사도 27%는 손해 보더라는 거야. 이치가 그런 거야. 세금이 27%니까요, 보살님. 당선되도 그러니까 발행하는 걸 지가 다 샀다 해도 로또에서 27% 손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 안 돼, 보살님. 국가에서 복권 장사하는 거야, 보살님. 웃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야, 다. 경마장도. 그 경마장 가서 돈 좀 벌려고 간 사람 좀 많아? 다 망하지. 가난한 사람들이 하지 보세요. 없는 사람이 하지. 그 불교라는 건 보세요. 현실에 있는 거야. 이것저것 다 피해서. 그러면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봐봐. 다시 이제 일러드릴게. 아리아식이 죽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살님 혼이 떠들어 다닌다고. 근데 그 가족 주변으로 있다고 대부분이 일가 친척이든. 근데 여러분들 어머니나 아버지가 천도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 보살님. 극락가는데 가는 게 아니야. 49세 끝났다고 가는 게 아니야. 영감 마음이야 그거 보살님. 죽자마자 바로 환생할 수도 있고 300년 500년 1000년이 돼도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 보살님. 집안 방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보살님 방구석에 가만히 있는데 누가 뭐 오라온 사람 있어 가라온 사람 있어 끄집어내겠어. 내가 뭐 연락을 하겠어. 방구석에 있는 것처럼 지가 나오려고 그래야 나오는 거 아니야. 환생하는 것도 지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리심, 신구심, 결정심, 염정심, 등유심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결정심.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야 보살님. 환생하겠다고. 그래야 환생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보살님. 여러분들이 죽을 걸 대비하면 지금 살았을 때 공덕을 좀 쌓아놓고 죽어야 돼 보살님. 복은 져놓고 죽어야 돼. 내가 계산을 해봤어 보살님. 한 달에 이런 식을 갖다가 이런 식만 시주래, 이런 식만 보시래, 이런 식만. 그러면 1년이면 12달이니까 1년에 12원 보시하는 거야. 12원. 10년이면 120원이야. 100년이면 1200원밖에 안 돼, 보살님. 이런 식 하면. 그런 생각 안 해봤지. 그러면 이런 넘어가니까 10원씩만 하자면 10원씩 하면 무슨 1200이 아니라 100년을 하면 100년을 하면 보살님 1200원에서 1200원에서 100배에 12,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살님. 그럼 10,000원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10,000원은 1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보살님. 10,000원씩 100년을 갖다가 한 달에 한 번씩 10,000원씩 낸다고 치면 한 달에 한 번씩 100년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게 1200만 원 시주하고 죽는 거야 보살님. 그럼 10만 원씩을 갖다가 100년을 시주한다고 하면 1억 2천이야 보살님. 그러니까 이런 하나도 아깝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하고 보살님 100년치를 10만 원씩 낸 사람하고 죽은 후에 복력이 다르지. 생각을 해봐.
거기도 신들이 있어. 세무서처럼 보살님 다 조직이 있고 다 분류도 짓고 다 배치를 시켜. 그 내가 뭘 느꼈냐면 내가 군대를 가서 보살님 내가 옛날에 그 논산 28년대 12중대 내가 일소대 출신인데 저기 그 배고부로 떨어져서 원주 배고부중대 원주 그건 좋은 데야 다. 근데 거기서 며칠 있다가 이제 부대 배치를 받는데 난 속초 동해안경비사령부 떨어졌는데 이제 그때 몰랐지. 도착해 알지 알아? 연병장에다가 한 3,400명 모아놓더라고. 이등병 이제 논산서 나온 애들 뭐 딴 데서 야수비에서 교육받은 데서 쫙 모더니 거기서 차출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몰면 자 서울대 손 들어봐 딱 그런 거야 보살님. 그리고 그 사단장이나 연대장 가회를 시키기 위해서 서울대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들이 한 둘 손 들으니까 뭐 과도 묻지 않아. 둘은 상사가 빼가더라. 둘은 저쪽으로. 서울대 애들은 두 명밖에 없더라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바둑 잘 뛰는 놈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 연대장하고 바둑 파트너 할래야. 이게 딱가리. 바둑 잘 뛰는 놈 빼가고. 그 다음에 정원사 꽃집이나 무슨 농가대학 나왔거나 무슨 원예과 나왔거나 하는 애들 그러니까 그 한 놈인가 두 놈이 걸려들더라고. 그 다음에 테니스 잘 치는 놈 그 몇 명 뽑더라고요 보살님. 그러더니 나머지 별로면 나 손 들 게 아무것도 없지. 뭐 내가 서울대 못 다니고 꽃을 잘 기는 것도 아니고 바둑을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별로 없는 애들은 남들이.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뭘 느꼈냐면 그리고 난 그걸 봤잖아. 그래 용의 꼬리가 낫냐 뱀의 대가리가 낫냐. 난 이게 화두가 돼버렸어. 뱀의 대가리보다 용의 꼬리가 낫다.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농대를 나오든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더라도 이름 없는 대학에서 장학금 받고 1등보다는 이름 없는 지방의 무명대학에서 1등하는 것보다는 보세요. 서울대 그래도 농대를 지금 생명공학과라고 그러지. 하나 큰 이름자에 있어야 출세라는 거 동기를 새기고 동창을 새기는 거지. 그러니까 크게 놀아야 된다는 거지. 난 거기서 그걸 느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아무리 거기서 장학금을 받고 지방대학에서 뭐 날고 겨봐야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연구대 이렇게 뽑지. 부산 무슨 뭐 지방대에서라도 1등 안에 서울대 수주대 그렇게는 안 하거든. 이게 사회 통념이거든. 관념이거든. 그러니까 죽은 후도 똑같다는 거야 내 얘기는 보살님. 죽은 후도 보살님 불법의 이익을 줬다는 거 다 차출해 간다는 거지 내 얘기는. 시주를 얼마큼 했는지 신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사람 많아. 그런데 이 사람 딱 그러면 뭐 신통력 탁탁탁 구분이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걸 대비했을 때 살았을 때 너무 자기 GNP에 맞춰서 자기가 1원밖에 못 냅니다 하면 이런 식에서 일평생 백년을 모아봐야 그 몇 푼 안 돼 보살님. 10원으로 올려봐도 얼마 안 돼. 1,000원을 해도 한 120만 원밖에 안 돼 보살님. 1,2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살았을 때 체급을 좀 키워라 이거야. 체급을 업데이트를 하고 자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죽나면 어떻게 될 거야 보살님. 내일이 어디 있어. 지금까지 사는 내일을 산다는 보장이 없어. 살 것이다지 살아야 사는 거지. 자다가도 죽잖아 보살님.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봐봐. 아리아식이라는 게 있어. 그 아리아식이 있는데 팔식이 있단 말이야 보살님. 마음이 있어. 마음에 그 종자가 있다는 거지. 일평생 시계방에서 시계만 50년 고치다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이 환상에도 시계라든지 뭐 그쪽에 갇혔고 50년을 말을 타는 기수가하고 말 고치고 말하고 인연 있어. 그럼 그 사람 그 다음 생에도 또 마구간이든 제주도든 뭐 말을 기르든 기수가 되든 그 먹고 사는 거야. 그쪽으로 보살님 50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보다도 자기가 미술을 그렸어. 그러면 종자가 50년 미술을 그렸더니 뭐 화공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는 거지 보살님. 뭐가 있어. 그 50년을 갖다가 먹고 빈들빈들 놀기만 해서 더우면 덥다고 보살님 피해가고 여러분이 옆대로 피해가고 빈들빈들 그 종자는 환생에도 또 똑같다는 거야 보살. 백수건달처럼 돈을 벌어봐서 알지. 그러니까 스님들도 유식이 어렵다 해서 안 해. 전생에도 안 했어. 금생에도 안 해. 내생에도 안 해. 똑같은 거. 내생이라고 달라져 보살님? 갑자기 달라지냐고. 하나하나 어렵더라도 자기가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어렵다 해서 피하면 되겠어? 안 되지? 그 전생에 이제 하던 사람이 하는 거야.